밤마다 반복되는 고통을 겪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부부 침실 안에서 벌어지는 침묵의 비극은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로 40년 넘게 일해온 저는 최근 한 환자를 통해 이 현실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울음을 터뜨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몸은 돌덩이 같아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남편이 아무리 애써도 몸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고백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문제를 겪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오히려 자신을 탓하며 혼자 괴로워한다는 점입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중년 여성 10명 중 7명이 성관계 중 통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견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교과서나 일반 병원 진료실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신체에 숨겨진 놀라운 메커니즘, 그리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해결책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여성의 몸이 반응하는 3단계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심리적 안정과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이 기본이 무너진 상태에선 그 어떤 노력도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여성의 성반응은 단순한 자극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작용하는 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정서적 유대와 안정감을 느낄 때 분비되며 몸 전체가 반응할 준비를 갖추도록 돕습니다. 다음 단계는 신체적 각성입니다. 이때 혈류가 골반 부위로 몰리면서 질 내부의 미세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변화에 맞춰 정확한 자극이 이루어지면 윤활 분비가 최고조에 이르며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신체가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오랫동안 아무런 감각이 없었던 몸도 놀라울 정도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천 건의 임상 사례를 통해 입증된 실제 방법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은 여성 중 95% 이상이 이 과정을 통해 극적인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여성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호르몬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지, 어떤 방식의 자극이 가장 효과적인지, 실제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공유하겠습니다. 음액과 질 내부의 해부학적 특성,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G스팟에 대한 과학적 접근까지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부부간의 소통법과 성생활의 질을 높이는 일상습관, 질 건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법까지 모두 아낌없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몸을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삶의 질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여성의 몸은 남성과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하는 순간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다소 반복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성 건강에 있어 정말 중요한 핵심이기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뇌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 뇌는 성적 자극을 받을 때 남성보다 무려 4배 많은 신경회로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는 여성이 더 섬세하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이 감정적인 유대를 중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은 신뢰와 애정을 느낄 때 다량으로 분비되며 여성의 몸에 강력한 생리적 변화를 유도합니다. 특히 옥시토신 수치가 높아지면 질 내 혈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성적인 각성 상태로 이어지죠.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이 높으면 아무리 자극이 있어도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적 흥분이 시작되는 초기에는 질벽의 모세혈관이 확장되며 혈류량은 평소보다 무려 3배까지 증가합니다. 이때 질 상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윤활 성분은 단순한 수분이 아닙니다.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익균과 글리코겐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pH 농도도 4.04, 4.5 범위에서 정밀하게 유지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충분한 윤활이 일어나지 않아 불편함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는 질 건조의 대부분이 단순한 호르몬 부족이 아니라 혈류 장애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골반 내 깊숙한 곳에 위치한 치골미골근이 긴장하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질 내 혈관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 근육이 유연하지 않으면 윤활도 자극도 자연스럽게 어려워지죠. 또한 음핵의 구조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작은 돌기는 실제 음핵의 10%에 불과하며 나머지 90%는 길이 약 10cm에 이르는 복잡한 조직으로 질 입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극은 단순히 겉면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조에 균형 있게 작용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놓쳐선 안 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호르몬 균형입니다. 대부분 여성은 에스트로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테스토스테론 역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성에게도 일정량의 테스토스테론이 존재하며 이 수치가 낮아지면 성적인 욕구 자체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반대로 에스트로겐이 적절히 유지되면 질점막의 건강과 탄력도 함께 지켜낼 수 있죠. 질점막의 탄력은 단순한 피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이 두 호르몬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인 컨디션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성의 몸에서 윤활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자율신경계, 특히 부교감신경의 활성화가 꼭 필요합니다. 반대로 교감신경이 우세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원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고 긴장이 풀리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핵심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서두름입니다. 여성의 몸은 전기 스위치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천천히 따뜻해지는 주전자와도 같습니다. 겉만 급히 끓이려 하면 중심은 차가운 채 남게 되죠. 이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제가 40년 넘게 임상 현장에서 축적한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진실입니다. 전이란 단지 성관계를 위한 사전 준비가 아닙니다. 여성의 뇌와 신체 전체를 천천히 깨우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최소한 20분에서 30분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아까워하거나 생략하려 하면 결국 모든 과정이 어긋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환경 조성입니다. 조명은 부드럽게,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5도 사이로 유지해야 합니다. 차가운 온도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윤활액 분비를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긴장 해소입니다. 여성의 몸은 마음이 편안해야 비로소 반응합니다. 가벼운 마사지, 다정한 대화, 눈을 맞추는 시간들이 그 무엇보다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청결 관리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손톱을 짧게 정리하고 손을 철저히 씻으며 입안 청결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위생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위축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점진적 접촉입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민감한 부위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자극은 손등이나 팔목처럼 덜 민감한 부위에서 시작해 천천히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이때 여성의 호흡이 약간 거칠어지거나 몸이 부드럽게 떨리는 듯한 반응이 보이면 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반응을 섬세하게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키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입술을 맞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입술에서 시작해 목, 어깨로 천천히 내려가며 각 부위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목 뒤와 어깨 라인은 여성에게 매우 민감한 감각 구역이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유방 자극입니다. 많은 이들이 유두만을 집중적으로 자극하지만 이는 오히려 자극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유방 전체를 손바닥으로 감싸듯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천천히 원을 그리며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하체 접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심부를 바로 건드리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허벅지 안쪽부터 손끝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반응을 살피세요. 여성이 자연스럽게 몸을 아치처럼 굽히고 깊은 호흡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제야 중심부에 접근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8번째, 마지막 단계는 직접적인 자극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조심스럽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음부 전체를 부드럽게 쓰다듬은 뒤 음액 주변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이 모든 단계를 거쳐야만 여성의 몸은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 도달합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음핵의 진짜 구조와 기능을 전혀 모른 채 자극을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작은 돌기 하나가 전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큰 착각입니다. 실제로 음핵은 남성 성기에 버금가는 구조를 가진 기관으로 길이가 무려 10cm에 이르는 복잡한 내부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작정 건드리는 행위는 오히려 감각을 떨어뜨리거나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반 의과대학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않는 음핵의 구조와 반응 메커니즘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 한 줄도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성공과 실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음핵은 귀두처럼 겉으로 드러난 부분 외에도 몸속 깊숙이 뻗어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액각이라 불리는 두 갈래의 다리는 질 입구를 포근히 감싸듯 퍼져 있으며 각각 약 5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리 주변에는 전정구라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조직이 붙어 있어 전체 구조를 더욱 정교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8,000개 이상의 신경말단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남성 성기보다도 4배가량 많은 수치로 인체에서 가장 예민한 부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 민감함 때문에 오히려 너무 직접적인 자극은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눈에 갑자기 강한 빛을 비추면 불쾌감을 느끼듯 음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자극은 항상 간접적으로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음액 주변을 원을 그리듯 천천히 쓰다듬으며 접근하고 손가락 끝보다는 손가락 배면을 사용하는 것이 더 부드러운 감각을 전달하는 데 유리합니다. 압력은 깃털이 스칠 정도로 가볍게 유지하며 여성의 반응을 세심히 관찰해가며 서서히 강도를 조절합니다. 만약 몸이 부드럽게 떨리기 시작한다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몸이 움츠러들거나 긴장된다면 즉시 자극의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자극의 리듬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다가 순간적으로 멈추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2초에 한 번씩 천천히 움직이다가 잠시 멈추면 자극이 끊긴 순간 오히려 갈망이 깊어지고 다시 시작했을 때 훨씬 더 강한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혀를 이용한 자극 역시 탁월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손가락과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감각과 체온과 습도가 더해져 복합적인 자극이 가능합니다. 혀 끝으로 가볍게 터치하는 것부터 시작해 아이스크림을 천천히 녹여 먹듯이 움직이며 압력과 속도의 변화를 줍니다. 빠르기와 느리기를 번갈아 조절하며 패턴을 바꾸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급하게 몰아붙이기보다 상대의 반응에 맞춰 천천히 깊게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배려이자 소통입니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여성의 반응을 보며 미세하게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G스팟을 자극할 때는 단순히 물리적 접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안정과 호흡의 흐름, 그리고 긴장 완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부위는 요도 주변과 질전벽, 스킨선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곳으로 구조상 민감하면서도 개별 차이가 큽니다. 스킨선은 남성의 전립선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이곳에서 분비되는 액체는 여성 사정의 주요 성분을 이룹니다. 하지만 이 기관이 뚜렷하게 발달한 여성도 있는 반면 거의 발달하지 않은 여성도 있어 반응의 편차가 큽니다. 이는 기능적 능력의 차이가 아닌 해부학적 다양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체질과 반응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G스팟을 정확히 찾기 위해선 질 입구에서 약 3에서 5cm 정도 안쪽을 배꼽 방향으로 탐색하며 표면이 거칠고 단단한 느낌의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흥분 상태가 미흡하면 이 부위가 명확히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전이와 심리적 안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극법은 마치 이리와 하듯 손가락을 구부려 당기는 동작을 반복하며 위쪽을 향해 일정한 압력을 가해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여성을 향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출발합니다. 무리하거나 억지로 진행해서는 절대 안 되며 매 순간 여성의 표정, 호흡, 몸의 반응을 관찰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G스팟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배려와 연결된 섬세한 소통의 기술입니다. 여성이 몸을 살짝 비틀기 시작할 때 이는 자극의 강도가 적절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흔히 느끼는 것이 소변이 마려운 듯한 감각인데요. 이는 매우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극 부위가 방광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생리적 현상일 뿐입니다. 이 느낌을 참고하 자극을 이어가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다량의 액체 분비, 바로 여성 사정이라 불리는 반응입니다. 다만 이 반응은 모든 여성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감각의 유무보다 파트너와의 소통입니다. 반응을 세심히 살피고 그에 따라 조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67세 박영선 할머니는 결혼 후 45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진정한 쾌감을 경험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왜 이제야 제 몸을 제대로 알게 된 걸까요? 그녀의 놀라운 변화의 계기는 바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동시 자극법에 있었습니다. 단순하고 흔한 얘기 같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여성의 성 반응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입니다. 음핵만 자극하는 것과 음핵과 질 내부를 동시에 자극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체험을 만들어냅니다. 뇌과학적으로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해 서로 다른 부위의 자극이 뇌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동시에 대량 분비되며 마치 천연 마약처럼 강력한 쾌감을 유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동시 자극을 시도하면 오히려 자극이 분산되어 혼란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몸과 마음이 충분히 준비되고 긴장이 완전히 풀린 상태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음핵 자극을 통해 첫 번째 각성 단계에 도달하면 질 내부는 자연스럽게 촉촉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동시 자극을 시작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점입니다. 한 손은 음핵 주변을 부드럽고 일정한 리듬으로 자극하고 다른 손은 질 내부의 특정 지점을 압박합니다. 두 자극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마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것처럼 정교하게 조율되어야 합니다. 특히 혀를 활용한 음핵 자극과 손가락을 이용한 질 내부 자극의 조합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혀는 원을 그리듯 천천히 움직이고 손가락은 일정한 압력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며 자극합니다. 이때 여성의 호흡이 점점 짧고 빨라지고 몸이 활처럼 휘며 근육이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올바른 타이밍에 제대로 자극이 이루어졌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자극을 멈추지 말고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시점에서 강도를 높이거나 리듬을 바꾸려 하는데 이는 오히려 쾌감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실수입니다. 핵심은 일정한 강도와 리듬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여성의 몸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극을 지속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절정 이후에도 멈추지 않으면 연속적인 쾌감, 즉 멀티 오르가즘이 가능합니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생리학적으로 연속적인 절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회복 시간 없이도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선 세심하고 정교한 테크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72세 김정순 할머니는 갱년기 이후 20년 가까이 극심한 질건조증으로 고통받아 오셨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몸은 바짝 마른 나무 같아요. 남편이 다가오기만 해도 마치 칼로 베이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와요. 몰려오는 고통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수십 년간 이어진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는 수만 명의 여성 환자들을 돌보며 얻은 확실한 임상적 통찰입니다. 질건조의 원인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현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면 성호르몬의 생산이 억제되고 특히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질점막은 얇아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둘째는 약물 복용입니다.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고혈압약 등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이들 약물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며 부교감 신경활동이 저하되어 자연스러운 윤활 기능이 약화됩니다. 셋째는 잘못된 생활습관입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혈액순환을 악화시키고 특히 골반 주위 혈류량을 감소시켜 조직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조직은 쉽게 위축됩니다. 넷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특히 골반 저근육이 약해지면 질 주위 혈액순환이 현저히 떨어지고 성적 감각 역시 무뎌집니다. 다섯째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비타민 E와 오메가3인 지방산이 부족할 경우 점막의 건강이 악화되며 아연과 마그네슘의 결핍 또한 호르몬 생산을 방해합니다. 여섯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이는 조직의 재생과 회복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일곱째는 잘못된 위생관리입니다. 지나치게 자주 하는 질세정이나 강한 화학 성분이 포함된 세정제 사용은 질 내부의 pH 균형을 무너뜨리고 건조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여덟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과거에 그녀가 겪고 있던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호르몬 결핍이나 신체적인 변화만이 아니었습니다. 트라우마나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뇌에 억제 신호를 보내면 아무리 물리적 자극이 주어져도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심리적 요소는 특히 과거의 부정적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성적 감각 자체를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 역시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미세 혈관이 손상되고 질 주변의 미세한 혈류 또한 방해받게 됩니다. 여기에 갑상선 기능 이상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전신대사를 조절하며 그 기능이 저하되면 성기능 역시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58세 최명희 씨는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고통을 겪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3개월 전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의욕 없는 표정으로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눈빛엔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부부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남편이 아무리 애써도 저는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 라는 말은 절박했습니다. 반복되는 사례라 지루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사례들이야말로 여성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최명희 씨의 경우 갱년기 호르몬 변화에 더해 오랜 직장 스트레스가 겹쳐 있었고 부부간의 대화 단절도 심각했습니다. 해결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부 상담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각각 따로 면담하며 서로에게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느끼며 자책하고 있었고 아내는 자신이 여성으로서 결함이 있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둘 다 사실과는 전혀 다른 왜곡된 믿음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밀한 의학적 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호르몬 수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에스트로겐 수치가 매우 낮게 나타났고 질 pH 수치 또한 비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명희 씨가 안고 있던 가장 큰 장애물은 단순한 호르몬 수치나 신체적인 변화가 아닌 깊은 심리적 위축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녀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호르몬 대체요법과 병행하여 특별히 고안된 운동법을 함께 처방했는데, 이 운동은 제가 직접 개발한 3단계의 골반 적응 강화법으로 기존의 케겔 운동을 한층 진화시킨 방식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부부 재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동안 익숙하게 사용하던 방식을 모두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는 겸손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실전 적용이었습니다. 매주 진료실에서 커플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했고 아주 사소한 변화조차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이런 꼼꼼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 점진적인 개선이 서서히 눈에 띄기 시작했고 6주차에 접어들면서 놀라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최명희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웃음과 여유가 회복되며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한 의무감이 아닌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시간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8주가 지나자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는 발걸음부터 달랐고 밝은 표정으로 웃으며 선생님 덕분에 인생 두 번째 신혼을 맞이한 기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던 핵심은 단순히 정보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접근하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닌 부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였기에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지금 최명희 씨 부부는 인생 후반을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수성구에 거주하는 64세 이정숙 씨가 제게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건넨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지난 40년간 이어온 의사로서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야 진짜 여자가 된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이정숙 씨의 경험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같은 변화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허무맹랑한 환상이라 치부하겠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이건 과학이며 현실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의사로서 40년 2만 명이 넘는 여성을 만나며 제가 얻은 가장 확실한 진실은 바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70대, 80대에도 활기찬 성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건은 정확한 지식과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83세의 한 할머니였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남편과 사별한 뒤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셨지만 오래 사용하지 않았던 신체는 좀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졌던 그녀에게 저는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6개월 뒤 그녀는 젊은 신부처럼 빛나는 표정으로 제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인간의 몸이 지닌 놀라운 회복력에 있습니다. 적절한 자극과 정성 어린 관리만 더해진다면 어느 순간이든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마음이 먼저 선을 긋고 포기하는 순간부터 진짜 문제는 시작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폐경했으니까, 이미 늦었으니까 라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몸은 아직 살아있는데 마음이 먼저 문을 닫는 것이죠. 성적인 건강은 단지 쾌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 건강과 직결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의 탄력도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삶의 활력과 의미를 되찾게 되는 강력한 열쇠가 되어줍니다.
파트너와의 진정한 유대감은 신체적인 친밀함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친밀감은 단순한 접촉을 넘어 감정적으로도 깊은 연결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소통이 원활해지며 불필요한 갈등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단지 두 사람만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가족 전체에 따뜻한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한 부부의 모습은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며 건강한 성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 역시 이런 변화 덕분에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시도에서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이 순간 한 걸음을 내리는 용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1번, 아쉽다고 느끼셨다면 2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